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진해 경제의 가장 큰 축이던 STX 조선해양이 휘청이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STX 조선해양과 차로 5분 거리의 한 마을. 10곳이 넘던 횟집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손님은 더욱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단체 손님이 한 20명이나 뭐 이래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물회를 드시고 그랬는데 단체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 전통시장은 경기 한파를 느낀 지 오래입니다. 조선 근로자들이 머물던 인근 원룸이 비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뭐 갖다놓으면 맨날 재고가 챙기사서 사람이 할 짓이야 이렇게 장사도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불이 남기겠네.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가 줄기 시작해 주요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7로 1년 전보다 소폭 올랐지만 진해는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3억짜리 실제 매매 가격이 한 1, 2천 빠져서 한 7% 정도 이상으로 하락한 걸로. 대단지 아파트와 조선 관련 업체가 밀집해 진해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떠올랐던 진해 용원동. 하지만 가게로 들어가 보니 가는 곳마다 빈자리가 반 이상입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님들도 이제는 찾기 힘듭니다. 잘할 수 있겠냐, 뭐 회사 언제 망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니는 어디 갈래, 뭐 나는 어디 갈까. 조선제조업의 위기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진해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20억 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지은 거창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위법성이 지적됐기 때문인데요. 교육당국이나 지자체 모두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지역 고등학교 급식소입니다.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를 싼 값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직접 식자재를 구매해야 해 걱정이 큽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촌학교 특성상 구매 단가가 높은 데다 마땅한 납품업체도 찾기 힘듭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납품을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34개 초중고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거창군 급식지원센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 초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위법성이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경남도 수의계약 지침에 물품 가격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개별 학교와 급식지원센터와의 독점 수의계약이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식자재 구매 대금이 한 달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학교들은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 총 매출이 감소함으로써 그 경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수탁 업체에서 마이너스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농촌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20억 원을 들여 건립한 급식지원센터. 위법 논란의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 절차. 법무사들이 이 등기 사건을 유치하려고 공인중개사에게 뒷돈을 건네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는데요. 법무사 스스로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김계혜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들어선 공인중개사 사무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법무사를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별로 대체로 직원이 많기는 네 가슴이 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개사무소가 이렇게 개업을 한다고 하면은 찾아가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때 법무사에게 주는 대행 수수료는 40만 원 안팎. 법무사는 이 수수료의 최대 절반까지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로 전달합니다. 부동산 등기 사건이 법무사 수입의 60-70%에 달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수년 전에는 뭐 몇만 원에서 이래 시작하다가 지금은 최소 10만 원, 그리고 30%에서 50%. 문제는 관행이 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 리베이트가 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베이트 금액을 보전하려고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 청구하는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산 법무사회는 제살깎기 경쟁을 없애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고쳐야 할 사안입니다. 리베이트 지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시민들입니다. 법무사회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제명과 형사고발 등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 리베이트 근절 시도가 어떤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 마을이 낡고 오래돼 살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취약한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작아 대규모 재개발도 힘든 곳은 주민의 불편이 컸는데요. 재개발 방식이 아닌 공동체를 살리려는 마을 바꾸기 사업이 경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다닐 골목에 수십 년 된 집들이 빼곡합니다. 방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습기에 벽지가 다 떴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공중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비 오면 습기가 차갖고 말도 못하지. 이게 온 전신이 물이 차갖고 자꾸 비 올라온다 물이. 허술하고 오래된 집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범죄를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열악한 주거 환경은 개선이 시급하지만 작은 마을은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재개발이 되더라도 저소득층인 원주민은 돈이 없어 쫓겨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주거 환경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마을에 도입된 샛들마을 사업. 재개발이 아닌 주민 참여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를 되살리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집을 고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 활력을 불어넣자는 겁니다. 새로 들일 주민과 주택을 어떻게 고칠지 등은 주민과 전문가가 의논해 결정합니다. 재개발은 아무래도 부동산 개념에 많이 쏠려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회 경제 부분이 추가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부분에 좀 더 집중한. 경상남도에서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된 곳은 모두 18곳. 외관만 바꾸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되살리겠다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장마라고 하기엔 다소 아쉬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와 오늘 10mm 안팎의 소량의 비가 내렸고요. 아침 중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낮 기온도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안개가 자욱해 거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19도, 의령은 17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밀양 27도, 김해 26도, 창원은 25도로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진주가 18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합천 27도, 산청과 진주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에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가, 금요일과 주말에는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보성군이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과 전문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해시가 가야 테마파크와 낙동강 레이파크, 봉하마을 등지를 지나는 순환형 도시관광버스를 운행합니다. 통영시가 다음 달부터 장마를 틈타 가축 분뇨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이 다음 달 6일 함안 종합사회복지관 야외광장에서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 재활용품 등을 파는 함안의 프리마켓을 엽니다. 경남교육청은 내일 집단 임시 휴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임시 휴원 철회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종합감사와 지원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정부에서 약속한 누리과정비 30만 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구조구급 신고에 문자나 앱,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경상남도는 119 신고를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휴대폰 앱에서도 가능하게 돼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라도 긴급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앱 신고는 GPS 위치 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됩니다. 김해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으로 김해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보류돼 하반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1,500억 원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신세계백화점과 관련한 시장과의 갈등으로 과반수 시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 보류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의결 보류로 김해 지역 하반기 주민수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옛 마산 헌병 붕견대 건물이 일제만행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 공간으로 바뀝니다. 창원시 관광문화국은 이달 초 받은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전시관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일제강점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 자료도 기증받아 전시 공간을 더 알차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시행 중인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에 최신 장비 12종이 추가로 탑재돼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을 기존의 45인승 버스 차량에서 15.5톤 특장 차량으로 교체하며 유방암 촬영 장치와 디지털 초음파 영상 진단기 등 12종의 새로운 장비를 추가 탑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산부인과가 없는 의령과 고성, 산청, 함양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 중입니다.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지리상권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홍보합니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우수 급식 외식 산업전에는 지리상권 21개 업체가 참가해 칠품, 칠미 등 지리상권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거래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지리산 칠품, 칠미는 하동군의 녹차와 제첩국, 산청군의 곶감과 함양군의 산삼, 전북 남원시의 추어탕, 전남 구례군의 산수유, 다슬기, 수제비 등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